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3조 7천억 원이 공짜로 들어왔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은 돈이에요. 매출은 16% 뛰었고 순이익은 83% 급증했고 광고 매출은 2년 연속 2배씩 불어났습니다. 월가의 예상을 모든 숫자가 박살냈어요. 그런데 실적이 공개된 직후 시간 외에서 꺾이기 시작한 주가는 금요일 정규장을 하루 종일 거치며 결국 마이너스 9.72%로 마감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 약 400억 달러가 허공으로 증발했어요. 호실적인데 주가가 폭락한다. 더 기묘한 건 이 회사의 창업자가 29년 만에 이사회를 떠난다고 같은 날 밤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희는 넷플릭스가 공개한 1분기 실적을 낱낱이 해부합니다. 호재와 악재, 그 경계에 무엇이 있는지, 왜 월가는 박수를 치면서도 매도 버튼을 눌렀는지. 먼저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4월 16일 목요일 장 마감 후 넷플릭스가 2026년 1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 122억 5천만 달러, 월가 예상치 121억 8천만 달러를 넘었고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했어요. 환율 효과를 빼고도 14% 늘었습니다. 이게 스트리밍 업체의 매출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한 숫자입니다. 창업 29년 차, 전 세계 유료 가입자 3억 명대의 거대 기업이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역별로 쪼개보면 이야기가 더 뚜렷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52억 달러, 전년 대비 14% 성장, 유럽, 중동, 아프리카 40억 달러, 17% 성장, 라틴 아메리카 15억 달러, 19% 성장,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숫자가 아시아 태평양입니다. 20% 성장률을 찍었어요. 성숙기에 접어든 회사가 가장 먼 변방에서 가장 빠르게 크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 일본, 인도, 동남아가 넷플릭스의 새 엔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숫자에 들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3 폭삭 소가수다. 피지컬백 시리즈 같은 한국 오리지널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아태 지역 매출 성장의 실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멈추면 이야기가 반밖에 안 됩니다. 주당 순이익 1.23달러. 월가 예상치 76센트를 무려 61% 상회했어요. 순이익 52억 8천만 달러, 전년 대비 83% 폭증. 잉여 현금 흐름 50억 9천만 달러, 전년 대비 91% 폭증. 숫자만 보면 광기에 가까운 실적이죠. 이 광기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28억 달러짜리 공짜 돈.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라는 회사 기억하시나요? 지난 2월 말 할리우드의 왕좌를 놓고 벌어진 세기의 인수전.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넷플릭스는 마지막까지 가격을 올렸지만 파라마운트가 더 비싼 값을 불렀어요. 결국 넷플릭스는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가 반전입니다. 원래 거래 구조 안에 브레이크업이 파기 수수료 조항이 있었거든요. 만약 워너브라더스가 넷플릭스와의 협상을 깨면 28억 달러를 넷플릭스에 물어줘야 한다는 조건. 파라마운트는 이 수수료를 대신 떠안았습니다. 인수전의 승자가 패자에게 28억 달러짜리 위로금을 건넨 셈이에요. 한국 돈으로 약 3조 7천억 원. 이 돈이 1분기 손익 계산서에 통째로 꽂혔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76센트 예상치에서 1.23달러로 치솟은 거예요. 이 회계적 일회성 이익이 없었다면 실제 영업 성적은 훨씬 더 평범했을 겁니다. 넷플릭스 IR 자료가 이 점을 애써 설명하고 있어요. 분석가들의 예측치는 이 파기 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은 영업 기준이었으니 단순 비교는 어렵다. 쉽게 말해 이 EPS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라는 은근한 경고입니다. 영업 기준으로만 보면 영업이익 39억 6천만 달러, 전년 대비 18% 증가, 영업이익률 32.3%. 이것도 훌륭하지만 주당 순이익 1.23달러의 충격만큼은 아닙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주가가 떨어졌을까요? 호실적인데 왜 빠졌을까요? 답은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첫째 가이던스, 둘째 창업자 퇴임. 이 두 개의 악재가 28억 달러짜리 호재를 정확히 상쇄했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부터 봅시다. 넷플릭스가 제시한 2분기 매출 전망은 125억 7천만 달러입니다. 1분기보다 성장률이 둔화되는 13% 증가예요. 월가는 126억 4천만 달러를 기대했거든요. 7천만 달러 차이, 별것 아니어 보이지만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시장은 최근 단행한 미국 가격 인상 효과가 2분기부터 본격 반영될 거라 기대했는데 회사는 그 기대를 확인시켜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2분기 영업이익률 전망을 32.6%로 제시했는데 작년 2분기 34.1%보다 1.5%포인트 낮습니다. 왜일까요? 콘텐츠 상각비가 상반기에 집중된다는 이유예요. 쉽게 말해 오징어 게임 시즌 3 스트레인저 띵스 관련 외전 같은 대형 콘텐츠의 제작비를 상반기에 몰아서 비용 처리한다는 뜻이죠. 미래 매출을 위한 투자지만 단기 이익은 깎입니다.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 전체 2026년 매출을 507억 달러에서 517억 달러로 중간값 512억 달러를 제시했어요. 시장은 약 513억 8천만 달러를 기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1.5%, 시장 기대치 32%에 못 미치는 숫자예요.
가장 뼈아픈 건 회사가 이 가이던스를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들어 미국 지역 구독료를 인상했거든요. 광고 포함 스탠다드 요금제 8.99달러, 스탠다드 19.99달러, 프리미엄 26.9달러. 가격을 올렸으면 매출 전망도 상향해야 하는데 그대로 유지.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회사가 보수적으로 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격 인상이 일부 가입자 이탈로 상쇄된다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거나. 시장은 후자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 다음 악재, 리드 헤이스팅스 창업자의 이사회 퇴임, 29년. 1997년 DVD 우편 대여 회사로 시작해서 전 세계 최대 스트리밍 제국을 만든 사람이 오는 6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임기가 끝나고 재선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자선 활동과 개인적인 추구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 창업자 본인은 내 회사는 너무 강해져서 이제 새로운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고요. 흔한 이별 인사처럼 들립니다. 시장은 왜 이 뉴스에 몸을 움츠렸을까요? 타이밍 때문입니다. 하필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서 패배한 지 2달 만에 발표. 하필 실적 발표 당일 같이 공개. 하필 2분기 가이던스 실망과 겹침. 테드 사란도스 현 CEO는 기자회견에서 강하게 부인했어요. 헤이스팅스는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강하게 지지했고 이사회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퇴임은 인수 실패와 전혀 무관하다. 부인이 필요했을 거예요. 시장이 이 사건들을 연결해서 보고 있었으니까요. 더 깊이 들어가면 헤이스팅스의 퇴임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창업서사가 아닌 관리서사로 넘어간다는 신호.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떠난 2011년, 잡스 없는 애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공포로 주가를 흔들었죠. 결과적으로 팀 쿡의 애플은 더 큰 회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처음 1년 반 동안은 시장이 그 전환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넷플릭스도 비슷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29년간 비전과 방향타를 잡아온 인물이 나가는 순간 시장은 다음 방향을 누가 잡을지 재평가해야 합니다. 그 재평가에는 언제나 할인율이 붙어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 실적은 결국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제 결론부터 말하면 단기는 악재, 중기는 호재 가능성, 장기는 관찰 대상입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하나씩 풀어보죠. 단기 악재의 근거는 이미 말씀드린 두 개의 실망, 가이던스와 창업자 퇴임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얹으면 이 실적이 빅테크 어닝 시즌의 문을 여는 첫 실적이라는 점이에요. 넷플릭스 주가 9.72% 하락은 금요일 하루 동안 기술주 전반의 심리에 이미 분명하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테슬라,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줄줄이 실적을 발표해요. 첫 타자가 이렇게 주저앉자 시장은 방어 자세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물 트레이더들이 주말 내내 이 그림을 들여다봤을 거예요. 중기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광고 사업. 4,000개 광고주, 전년 대비 70% 증가. 광고 매출은 2026년에 약 30억 달러로 작년 15억 달러의 정확히 2배로 성장 중이에요. 광고 없는 프리미엄 요금제보다 광고 포함 저가 요금제가 신규 가입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저가 옵션으로 몰려들고 넷플릭스는 그 사용자들을 광고주에게 팔고 있어요. 넷플릭스가 케이블 TV를 대체하는 속도가 광고주 입장에서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올라온 겁니다. 가격 인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모건 스탠리가 실적 직후 보고서를 냈는데요. 미국 가격 인상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려면 2에서 3개월이 걸린다. 2분기 후반에서 3분기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다. 그래서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현재 주가 하락은 과도한 반응, 매수 기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오버웨이트 유지, 목표가 115달러. 골드만삭스는 4월 6일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고 목표가 120달러. 월가 27명의 애널리스트 중앙값 목표가도 115달러입니다. 금요일 정규장이 98달러 부근에서 마감했으니 컨센서스 기준 15에서 20%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장기는 관찰 대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콘텐츠 슬레이트의 공백입니다. 올해 1월 1일 스트레인저 띵스 최종 시즌이 이미 나갔어요. 웬즈데이 시즌 3은 2026년 내 편성이 확정 발표되지 않았고 오징어 게임 본편 시리즈도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넷플릭스의 초대형 흥행 프랜차이즈 3개가 모두 정점을 지났거나 공백기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4월 23일에 공개되는 스트레인저 띵스 1985년 에피소드는 외전 성격이고 베를린 시즌2는 5월 15일, 엑소 키티 시즌 3은 이미 4월 초에 공개됐어요. 소규모 히트는 이어지지만 전 세계 시청자를 한꺼번에 끌어당기는 괴물 IP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오징어 게임, 다음 스트레인저 띵스가 언제 나올지가 장기 주가의 핵심 변수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번 실적이 시장 전체, 특히 나스닥100에 주는 함의는 뭘까요? 넷플릭스는 나스닥100 구성 종목이고 시가총액 상위권에 속해요. 하지만 직접적인 지수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나스닥100에서 넷플릭스 비중은 2% 안팎.
10% 하락해도 지수 자체에는 0.2%포인트 정도 누르는 수준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심리와 순서입니다. 실적 시즌의 첫 타자가 가이던스 실망으로 내려앉았어요. 이건 월가 트레이더들에게 경고 신호입니다. 현재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경고. 실적이 컨센서스를 아주 조금 빗나가도 주가가 10%씩 꽂힌다는 얘기거든요. 넷플릭스는 실적 예상치를 초과 달성했는데도 이 정도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만약 테슬라나 알파벳 같은 다음 주자들이 컨센서스를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밤 나스닥 선물과 정규장 개장에 깔린 긴장입니다. 네 번째 질문. 지금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 오늘 밤 월요일 정규장에서 넷플릭스가 보여줄 추가 방향성. 금요일이 마이너스 9.72%로 이미 실적을 소화했으니 질문은 단순한 갭이 아니라 두 번째 날 반응입니다. 통상 어닝쇼크 다음 거래일은 방향이 더 분명하게 갈라져요. 월요일 장이 금요일 낙폭을 추가로 확대하면 기관이 매도를 이어간다는 신호, 반대로 저가 매수세가 진입해 반등하면 금요일 매도가 일회성 과잉 반응이었다는 신호예요. 넷플릭스는 옵션 거래량이 매우 많은 종목이라 숏 커버링과 감마 압력이 장중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 주 공개되는 다음 빅테크 실적의 시장 반응. 수요일 테슬라, 목요일 알파벳과 티모바일, 다음 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각 종목이 가이던스 실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이번 넷플릭스 하락이 개별 이슈인지 시장 전반의 톤 변화인지를 가르는 열쇠예요. 만약 테슬라가 실적 발표 후 넷플릭스처럼 가이던스로 폭락하면 나스닥 전반의 재평가가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반대로 테슬라가 오히려 시장 기대를 넘는 가이던스로 반등하면 넷플릭스 하락은 일회성 해프닝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요. 셋째, 광고 사업 성장률. 넷플릭스가 강조한 광고 매출 30억 달러 달성이 올해 2분기와 3분기 실적에서 실제 숫자로 증명되는지, 이 엔진이 켜지기 시작하면 주가 하방은 제한되고 꺼지면 하방이 깊어집니다. 특히 광고 요금제 비중이 50%를 넘는 시장에서 광고 단가가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가 수익성 전환의 핵심이에요. 테드 사란도스 CEO는 어닝콜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남겼어요. 우리는 가격을 올렸지만 시청자는 떠나지 않고 있다. 광고주는 늘고 있고 콘텐츠 슬레이트는 그 어느 때보다 깊다. 이 문장이 2분기와 3분기 실적에서 숫자로 증명되면 오늘의 주가 하락은 역사 속 수많은 넷플릭스 오버리액션 중 하나로 묻힐 거예요. 증명되지 못하면 넷플릭스는 정말 성장 고점을 찍은 거 아니냐는 의심이 깊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실적의 진짜 함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여전히 강합니다. 매출 16% 성장, 영업이익률 32%, 잉여현금 흐름 50억 달러. 이 숫자는 어떤 기준으로도 훌륭한 실적이에요. 그런데 시장은 이 숫자를 보지 않고 가이던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창업자의 타이밍을 봤어요. 이 괴리에서 주가가 빠진 겁니다. 이 괴리가 곧 메워질지 더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넷플릭스는 오늘 밤부터 시장이 자신을 어떻게 재평가하는지 실시간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재평가 과정에서 나스닥 100 전체가 이번 실적 시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의 톤이 결정됩니다. 테슬라가 다음입니다. 알파벳도 다음입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도 줄줄이 나옵니다. 이번 주는 단지 넷플릭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의 분기 첫 시험대입니다. 오늘 밤 10시 30분 뉴욕 월요일 정규장이 열립니다. 넷플릭스가 금요일에 마이너스 9.72% 종가를 어디서 이어받는지, 반등을 시도하는지, 아니면 낙폭을 더 키우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나스닥 전반을 어떻게 흔드는지, 이 모든 숫자를 지켜보고 내일 저희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장은 결국 증명이 필요한 곳이에요. 넷플릭스가 자신의 새 엔진을 숫자로 증명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그 증명이 시장의 인내심 안에 들어오는지, 이게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넷플릭스 주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28억 달러짜리 공짜 돈, 그리고 9.72% 주가 하락의 구조, 단순한 호재나 악재로 나누기 어려운 실적이라는 점, 숫자 하나하나의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저희 TQQQ 연구소의 본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빅테크 실적 시즌 전체를 구조적으로 따라가는 분석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가장 직접적인 지지 표현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시장 동반자로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